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오전 8시 59분. 헤이 구글,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서울 예상 최고 기온은 9도, 최저 기온은 3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헤이 구글, 로파이 힙합 재즈 음악 틀어줘. 비트와 재즈의 만남, 세련된 재즈 힙합 모음, 로피 재즈 힙합 비트 콘텐츠를 유튜브 뮤직에서 재생합니다. You got my attention, baby. And I can't make a move. Like a child, a star for love. I'll stay there as long as I have to. I'll cry a river of tears that flows to the sea. Baby, if you run away.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완전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회사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집과 회사도 사실 크게 멀지 않았어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면 회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 5분이면 회사까지 갈 수 있죠. 자전거로요. 네, 잘 수 있는 시간이 무려 40분 이상이 생겼어요. 이런 걸 보고 돈으로 시간을 샀다고 할 수 있겠죠. 이만한 플렉스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원래 부모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독립을 함으로써 나만의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정신적인 자유와 벌레가 있어가지고요.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자유도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엄청나게 큰 두 가지 장점을 갖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만약 지금 이사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이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잠깐 제 얘기를 듣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미리 겪은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전세자금 대출 방법. 하지만 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거를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아주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 파기 시 대처 방법. 마지막 3번째, 이사하는 데 드는 현실적인 비용. 자, 첫 번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상품을 이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80%짜리를 이용을 했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입사원이다 또는 이직을 한 지 얼마 안 됐다, 현 직장에서 온전한 급여 한 달치를 아직 받지 못했다. 즉, 이 말은 현 직장에서 2달치 급여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2달치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취업하고 바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봤었거든요. 바로 될 줄 알고. 근데 은행 쪽에서 온전한 급여 한 달치를 다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월 1일이나 2월 1일에 딱 근무를 해가지고 한 달치 급여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한 달 만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취업을 하진 않을 거야. 아마 중간에 들어오지. 보통 2달치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조건이 달성돼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저는 80%를 받았는데요. 왜 80%를 받았냐면 1.2%의 이율로 보증금의 90% 100%를 대출해주는 그런 상품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80%짜리를 선택했을까요? 유튜브에는 90% 100%짜리를 선전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100%짜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직접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100%짜리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집주인들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거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구하고 있던 동네 집주인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그런지 다 꺼려 하셨어요. 정말로 몇 집 빼고는 거의 다 안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들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이 상품으로 제가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시느냐? 서류가 까다롭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집주인한테 요구하는 서류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집주인한테 요구하는 서류가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몇몇 가지 여쭤보니까 80%로 대출하는 거는 서류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집주인분들이 대부분 80%짜리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녹음을 해놨습니다. 제가 청년 전세자금 대출로 집주인이랑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그거를 네.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전세자금으로 가져와라 그랬는데 제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서류를 보니까 집주인이 작성해야 되는 건 없고 계약서에 2줄 정도 적극 협조한다랑 그 대출이 안 나왔을 때 반환금 얼마를 돌려주는 거, 그거를 작성하는 이 2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작성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네. 은행 쪽에서 임대인한테 작성하라고 요청하는 서류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그거 여쭤보려고 네. 전화드렸어요. 네, 우선은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취업 청년 같은 경우는 종류가 2종류가 있어요. 네네. 예, 100%짜리가 이거 80%짜리가 있는데요. 우선 80%짜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임대인분한테 임대차 계약 사실을 한 게 맞는지 확인은 한번 해야 됩니다. 네네. 방법은 은행 직원이 파견돼서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임대인분이 낯선 사람 방문을 싫어하실 경우 가까운 우리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확인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 네. 그게 80%고 네. 100%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합니다. 네. 임대인분한테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은행으로 꼭 해야 된다는 내용 증명 같은 법적인 서류가 가요. 아, 그래서 네. 임대인분의 협약이 꼭 적극적이신 분은 하는 게 좋죠. 아, 그럼 대부분 80%. 네, 100%짜리를 임대인분이 꺼려하신 분이 많아요. 네네. 근데 80%는 솔직히 임대차 계약 사실 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의 확인 서류입니다. 아, 그럼 그 서류 양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정보로 되어 있는지 좀 알 수가 있나요? 양식을 그래도 보여줘야지 그 집주인이 안심을 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청년 전세자금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나가라 그래가지고 계약을 못 해요. 그게 2종류가 있다고 설명드리고 80% 고객님이 했을 경우 은행 네. 서류가 이제 반환해서 보여드리진 않고요. 네. 딱 고객님이 그 서류를 받고 그 직원이 파견했을 때 물어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네. 목적물에 얼마의 보증금으로 임대 계약 체결했는지 네. 요거에 대한 부분만 있어요. 다른 거 별로 없어요. 아, 그것만 하시는 건가요? 네, 은행에 왔을 때 서류 작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서류 작성합니다. 다른 부분은 없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100%는 틀려요. 이때 제가 전화를 하면서 100%짜리에 대한 것도 질문을 좀 해서 정보를 알아놨으면 이 컨텐츠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겠지만 그 당시 때는 그럴 여유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약 파기.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실제로 저는 집주인과 쌍방으로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하고 계약금까지 줬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상황이 또 오더라고요. 내가 계약금을 줬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를 했다. 그러면 집주인이 계약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이 뜻은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넣었어요. 그럼 집주인은 배로 배상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배로 배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1,000만 원을 주면 나한테 2,000만 원을 줘야 돼요. 그게 원칙이긴 한데 제 아버지가 공인중개사이시거든요.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면 법정 소송까지 뭐 갈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그리고 집주인들이 최대한 안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이렇게 했어요. 집주인분과 적정한 대화를 통해서 그 금액을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배로 다 배상을 받지는 않고 일정 금액만 배상을 받는 쪽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계약을 했다. 그리고 계약금을 줬다. 그런데 집주인이 해약을 원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계약금의 배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좀 되신다,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걸 좀 긴 싸움이 되더라도 배상을 받는 게 나쁘지 않을까. 저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조건이 다 완벽했을 때에 배를 해주는데 그 상황이 또 서로 인지를 했다 안 했다 이게 따라 가지고 또 가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법원들이 나와 있어도 판사는 합의를 유도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합의하세요. 자, 세 번째, 현실적인 이사 비용. 이거는 사실 좀 개인적인 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사 비용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짐을 옮기고 막 그런 거 말고, 물론 그런 비용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뭐 집을 청소하는 비용이라든지 뭐 유지 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싹 다 제외하고 새 집에 오니까 사야 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있었거든요. 별로 살 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살다 보니까 이게 사야 되는 게 점점 많이 늘어나가지고 제가 생각했었던 예상을 한 확 초과를 하더라고요. 대략 한 270 정도 가구랑 비품 이런 것들 사는데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일단 뭘 샀냐면은 크게 산 것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실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얘기해드리는 이 제품들은 앞으로 다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5단 서랍장, 전동 입식 책상, 침대, 전자레인지, 청소기, 공기청정기, 입식 거울, 대형 행거, 화장실 청소용품 등등등등등등. 사실 이런 거 말고도 산 게 엄청나게 많은데 좀 크게 들어갔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얘기를 해드린 거고, 대략 270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언박싱하고 촬영을 했었으면은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사하는 컨텐츠도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야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집 구하고 이사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체력은 딸리지 시간은 없지. 그러면 뭐 촬영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사도 다 끝났겠다. 제가 만들고 싶어 했던 그 컨텐츠들 이제 만들어 보면서 좀 즐겁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을진 모르겠지만 만약 재미있으셨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별로다 그러면은 싫어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